자,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염종석의 거인사생, 동의과학대 야구 염종석 감독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키움 9위인데 롯데자이언츠가 후반기 첫 3연전에서 1승 2패 루징 시리즈, 그것도 마지막 날 경기는 우천 중단 이후에 거의 한 7시간을 내리 경기를 했어요. 그래도 연장 10회 가서 졌단 말이죠. 타격이 좀 클 것 같아서 감독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금토일 경기 보면은 타력이 이렇게 집중력 있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이 토요일 경기에서는 14안타를 치면서 볼넷도 7개나 얻었는데 그렇죠. 3득점밖에 하지 못하는 좀 빈타인데 결국 해결사 역할을 좀 못해준다 하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경기 반지 선수가 역시 외국인 선수 2명을 교체했는데 그래도 본인은 교체를 않으면서 좀 자신감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좋은 투구를 한 것 같고, 투수진에서 완벽하게 했는데 결국 토요일 일요일 경기 선발진에서 사실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초반에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는 일요일 경기입니다. 월요일 휴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필승조들이 싹 다 나왔었는데 지키는 쪽 그날도 키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10안타 이상 때리면서 좀 키움에서 좋은 공격을 보여줬는데 투수 어쨌든 꾸역꾸역 잘 막았어요. 그러면 좀 승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조금 정반대적인 면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없는 토요일 경기에서는 롯데가 졌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키움이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공격력이었는데 뒤에 필승조들이 게임을 지어주지 못하면서 또 패했죠. 아주 아쉬움이 남는 2연전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드럼 선수가 새로 왔는데 이제 수비는 정말로 잘하는데 사실은 요렇게 이제 첫날은 그래도 잘했는데 그다음 날 공격에서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좀 이렇게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후반기 시작과 동시에 이제 기대가 컸죠, 그죠? 네. 모든 팬분들이 기대가 컸을 텐데 유틸리티라는 어떤 이런 수비력을 보여준다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도 컸고, 그죠? 특히 이제 공격력에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을 좀 보태야 될 선수. 네네. 말씀하신 대로 수비는 유격수, 3루수 봐가면서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수비는 아니었어요. 아주 정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좀 효과적인 플레이를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제일 기대해야 될 공격력이 너무 빈약했죠. 첫날 금요일 경기 첫 타석에만 안타가 나왔고 이후에는 지금 안타를 때려내질 못하고 있어요. 타율도 지금 9푼 1루고요. 지금 현재 3게임으로 구드럼 선수를 평가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3연전에서 구드럼 선수의 활약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활약이었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그 키움에 도슨 선수라고 러셀을 대신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외국인 타자가 지금 구드럼은 이제 40만 불 받고 왔거든요. 근데 8만 5천 불. 그러니까 환율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딱 1억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온 친구가 홈런 치고 안타 치고 타점 내고 막 이런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팬들은? 네,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스펙이라는 거죠. 메이저리그에 대한 경력이 많은 선수들, 메이저리그에서 키움의 러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승팀 시카고 컵스에서 유격수 봐가면서 정말 잘했던 선수인데 사실은 그 러셀 선수의 어떤 기대치만큼의 활약은 한국에서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외국인 선수는 약간 복골복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도슨 선수와 구드럼 선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성적이지 않습니까? 구드럼 선수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키움이 조금 더 이번 새끼에 봤을 때 도슨 선수를 데리고 온 게 좀 더 행운이 따랐고, 그죠? 그 선수 한 명이 다 끄집어 올렸어요. 어떻게 보면 2연전 패배가 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끝나고 나서도 계속 구드럼 롯데 이
응원가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꾸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 팀 세 선수는 너무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교가 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조금 기대를 앞으로는 뭐 더 잘할 수 있게끔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지켜봐야죠. 같고. 네. 근데 이제 댄 스트레일리 투수 대신에 새롭게 온 투수 에런 윌커슨 선수는 또 어떤 선수입니까? 스펙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메이저리그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상당히 지금 적어요. 14게임 정도밖에 뛰지 못했기 네. 때문에 예. 메이저리그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주로 이제 트리플 A, 더블 A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크게 우리가 이런 스펙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기에 지금 현재도 보면은 뭐 팬분들이 어떤 스카웃을 왜 이런 선수를 해왔느냐, 뭐 지금 후반기에 가을 야구를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구인을 가지고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수를 데려와야 되지 않냐부터 해서 그렇죠. 약간은 기대치보다는 좀 안 좋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팬 실정이거든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거는 마지막 시즌인 2022 시즌은 일본에서 한신 타이거즈. 예. 물론 4월, 5월은 좋았지만 6월부터는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안 좋은 성적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뭐 퇴출을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디테일 면이나 모든 면에서 좀 일본 야구, 한국 야구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우위에 있거든요. 예. 한 2달 정도는 그래도 윌커슨 선수가 일본에서 했던 활약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스트레일리 선수가 작년에 왔을 때 요 시기였습니다. 네네. 근데 요 시기에 와서 너무너무 잘해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들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일본에서 한 2달간의 활약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동양 야구에 대한 적응력은 있지 않겠나 하는 뭐 생각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일 앞에 얘기를 했지만은 타자를 압도할 수 그렇죠. 있고 게임을 빼고 갈 수 있는 압도적인 어떤 스피드라든지 구위를 가진 선수는 아니라는 거. 네, 좀 네.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우한 외국인 투수는 한 150까지, 그러니까 140대 후반까지는 좀 페스트볼이 나와야 되는데 에런 윌커스는 거기에서는 완전히 먼 선수인데. 그렇죠. 140 초중반을 이제 기록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강력한 구위를 가지지 못했다 하는 얘기들을 팬분들이 많이 하겠죠. 예. 아직 뭐 선발 출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뭔가 모르게 오른손 우완 외국인 선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하여튼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일요일이죠. 우천 중단이 됐어요. 한 30분 정도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사직 야구장에 이제 여기저기 막 무릉덩이가 파이고 막 했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좀 그쳤지만 그 야구장 무릉덩이를 다시 좀 메우기가 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야 오늘 그냥 여기서 강호 콜드로 무승부로 끝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심판진에서 끝까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그 롤러 나와가지고 물 빼고 흙 가지고 와가지고 다 채우고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봤거든요 저는. 저도 선수 생활하면서 또 코치 생활도 하고 23년 동안 프로야구에 종사를 했지만은 어제 같은 경기는 그저께 처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사실 두 번의 어떤 경기 스톱이 우천으로 인해 경기 스톱이 있으면은 거의 취소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심판진에서 게임을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봤을 때 거의 한 7시간 거죠. 이래 되면 선수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뭐 우리 카메라맨 해서 다 힘들거든요. 힘든 과정에서 롯데가 좀 이겼으면 그리고 팬분들 마지막까지 남아서 물세례를 받으면 그렇죠. 이렇게 했던 그런 게임이었는데 결국 이제 앞서 맨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필승조들이 그죠. 일요일 경기는 김진욱 선수, 최준용 선수라든지 뭐 김원중 선수가 믿었던 이런 선수들이 실점을 하면서 경기를 마지막에 내주는 경기였거든요. 시간이 되게 길게 갔고 선수로서도 힘든 지금 게임이었는데 마지막에
연작 10회까지 가서 졌다는 거 선수들도 좀 데미지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이상하게 운이 좀 롯데 선수들한테 없는 것 같아서 4대4일 때 그냥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롯데 팬으로서 많이 했는데 굳이 또 강행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날은 또 볼 판정 때문에 우리 감독은 퇴장을 당하고 상대 선수도 퇴장을 당하고 별의별 걸 다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심판에 뭐 볼 판정 시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날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중계를 보게 되면 보드라인이라는 게 그려지거든요. 네네. 네. 워낙 야구 선진국인 메이저리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보드라인이 TV에 이렇게 찍히고 나서 맞아요. 주심을 보는 이게 너무 힘들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데 그래도 보드라인을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인데 볼이 나올 수도 있고 볼인데 스트라이크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한 타석 한 타석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용규 선수는 워낙 스타일 자체가 타석에서 집착이라든지 뭔가 승부욕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한 선수예요. 이용규 선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안 되죠. 너무 좀 과했다는 거죠. 네네. 너무 과한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서튼 감독의 이 주심에게 어필을 하고 퇴장을 당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롯데가 전체적으로 시즌을 치러오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하락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감독은 어떤 시기에는 우리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저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해야 돼 할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서튼 감독이 어제 경기에서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죠. 볼 뭐 이런 판정 때문에 좀 주심에게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서튼 감독이 판단한 그 시기가 어제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독은 별거 아닌데도 나가서 한번 뭔가 퍼포먼스 선수들에게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그 서튼 감독은 굉장히 좀 정중하게 통역을 데리고 나가서 그날 이제 주심이 김 선수 주심인데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좀 길어지니까 뭐 퇴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 퇴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용규 선수는 누가 봐도 스윙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웃 카운트를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는 게 TV 화면에 잡혔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그렇게 정중하게 항의하는 상대 감독을 퇴장시킬 거면 그때 퇴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타석에 들어서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삼진이 됐는데 그때 또 뭐 화가 나가지고 막 심판한테 육두문자를 쓰고 저는 그거는 빨리 퇴장 명령을 안 내린 심판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두문자를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하고 그 당시에 바로 퇴장을 시키는 게 맞는데, 뭐 주심 같은 경우에도 게임에 어떻게 보면은 투수만큼 집중되어 있는 게 주심인데 이 게임의 흐름 자체를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관여된다는 거를 보여주기가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참았다가 퇴장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우리 롯데 선수들은 또 그런 선수가 없기는 한데 또 어린 팬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선수들이 그런 거는 좀 매너를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롯데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게 부상 선수들을 회복한 후에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인복 선수도 그렇고 황성빈 선수도 그렇고 노준혁 선수가 부상 이후 돌아가가지고 너무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부상 관리를 잘 하면서 좋은 컨디션에서 이제 1군에 돌아온 건 맞고요. 전체적인 지금 팀의 흐름 자체가 뭔가 하나 지금 이거는 괜찮아.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 이런 부분은 지금 왜 이럴까? 그런 것들이 없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향세에 있습니다. 수비라든지 뭐 타격면에서도 그렇고 디테일한 어떤 수비력에서도 그렇고 조금 하향세에 있기 때문에 뭐가 좋았고 뭐가 나쁘다 하는 거를 지금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고참들이죠. 고참들이 필요한데 지금 젊은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김민석, 윤동희 선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노진혁 선수가 부상에 돌아왔지만은 활약이 미비하고, 그리고 전준우 선수도 사실은 자기의 어떤 에버리지 시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에버리지 자체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죠? 예. 우리 안치홍 선수도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고참들이 어떤 팀을 끌고 가는 이런 컨디션들을 좀 찾아줘야 지금 현재 있는 어떤 하락세에 있는 이 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 두산과의 3연전인데 지금 11연승에 도전해요, 두산이. 네. 그렇죠? 7월 1일, 2일 그 문수에서 내리 롯데자이언츠 이긴 다음에 한 번도 안 졌단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상승세와 롯데자이언츠는 10회 연장 가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9위 팀한테. 팀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또 이동일이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 선수들의 피로도 생각하면 아, 두산과의 3연전 정말 걱정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앞전 지금 경기였던 주말 3연전 자체에 두산은 비가 오면서 뭐 경기를 쉰 것도 있고, 그죠? 그렇죠. 선수의 어떤 체력 안배도 있고, 롯데 같은 경우에 3게임을 다 했지만은 토요일, 일요일 경기 너무 아쉽게 한 경기고, 일요일 경기는 체력면까지 완전히 소진을 다하면서 그렇죠. 한 경기였거든요. 분명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뭐 모든 면에서 롯데는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빠르게 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상대가 두산이라는 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상승세에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완전히 상승세에 있는 이 팀을 꺾으면서 우리의 상승세를 좀 가져가면은 그게 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못하기보다는 게임을 3연전 전체 다 생각하지만 한 게임 한 게임을 생각하면서 한 게임 한 게임 잡는다 생각하고, 선수들이 각자 위치, 각자 타순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들을 해준다 하는 어떤 마음을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좀 예. 이번 주도 좋은 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반등의 네. 기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늘 경기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또 지게 되면 우리가 바로 밑에 팀하고 반 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뭐 10연승 하면 잘 한 건데요. 이제 여기서 멈추기를. 10연승으로 끊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말씀 그래요. 예,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과학대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이었습니다. 부산의 아침에 일어났더니 해가 쨍해가지고 와 오늘은 그래도 해가 나나 하는데 또 해가 나면 나는 대로 더워서 또 걱정입니다. 오후에